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아마 듣는 분에 한해서 조금 어조가 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 100% 들어있으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끝까지, 중간에 영상 끊지 마시고 끝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끝까지 오늘 영상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목을 제가 전세로 살면 되는 사람들, 절대로 뭐 비하를 하자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한다거나 절대로 이런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세로 그냥 살면 되는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 크게 나눠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세 사시면 될 것 같다.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 것이 아닌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뭐 집은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그냥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전세를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으로 의한 시세 차익은 무조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저게 시세 차익용이 됐든 월세 수익용이 됐든 간에 그냥 부동산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통틀어 모든 것에 대해서 저것은 그냥 불로소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집을 사지 마시고 그냥 전세로 사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요, 집값 상승의 주범은 언론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많이 말을 했던 것들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건설사,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집값 상승은 비정상이라는 것이 원칙에 밑에 하부에 깔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력들은 사기꾼이고 죽일 놈이고 적폐 세력이고 그렇게 간주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전세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집값이 4, 5년 동안 계속 오르다가 조정받는 기간이 있죠. 현재 문재정부 들어와서 많이 올랐는데 현재 조정받는 이런 타이밍, 이 타이밍에 약간 좀 쉬어가는 이런 시기라든지 가격이 좀 조정받았던 이런 것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제 폭락의 전조 증상이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것을 믿는 사람들, 또 이런 걸로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들 최근에 제가 많이 봤는데, 1억 올랐는데 최근에 1,000만원, 2,000만원 조정된 걸 가지고 이제 폭락의 전조 증상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시는 분들 또는 이것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세 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는데 살 이유가 없죠. 다섯 번째는요, 금리 인상.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제 인상되면 무조건 부동산이 폭락될 거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이제 금리 상승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무조건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사지 마시고 전세로 사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영끌한 사람들, 끝물이다, 상투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개작살 한다, 폭망했다라는 표현을, 이런 것을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적으면서 정신 승리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끌을 했지만 막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진 돈을 다 해가지고 샀지만 상투에 샀지만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본인들 명의에 집이라도 있지만 이사 안 가도 되고 집값 올라도 상관이 없지만, 과연 이렇게 비판하시고 악성 댓글 이렇게 다시는 분들은 과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사갈 곳이 있는가, 안락한 그런 내 집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여섯 번째였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다려라. 이 말들을 너무나 잘 믿는 분들, 기다리면 떨어진다, 기다리면 죽으면 된다, 기다리면 망한다, 저 망한 놈들 다 완전 폭락해가지고 그냥 확 후려칠 때 그때 가가지고 사면 된다. 근데 그 기다리라는 얘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이번 정부 처음에 들어와서도 기다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1년 뒤에 기다려라,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뒤에 끝난다, 기다려라, 10년 뒤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15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근데 이걸 또 그냥 주구장창 믿는 분들은 그냥 언젠가는 떨어지고 폭락할 거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말씀드렸고, 여덟 번째는 집값의 제자리, 집값의 정상이라는 얘기죠.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집값의 회귀,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정상화고 이게 정의다. 근데 이 정상화를 누가 과연 정하는가? 이분들이 정하겠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집값의 제자리로 가야 된다, 집값이 원래대로 4년 전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5년 전으로 가야 된다, 10년 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정상화고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믿는 분들은 어차피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전세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모 지역에 미분양이 났다고 하면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끝났다, 그 지역은 이제 폭망이다, 미분양이 이제 완전 무덤이다, 이제는 끝났다, 폭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절대로 집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세 사시는 게 좋겠죠. 열 번째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쭉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높였고 등등 모두 다 이것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정책이라고 믿는 분들, 그중에 포함되는 것이 소급입법했죠. 원래 있는 분들이 뭐 언제부터 그 이후부터 법이 적용된다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됐던 분들부터 뭐 다시 뭐 소급 적용된다라고 하는 법, 그런 것들이 많았죠. 또 임대차 3법, 각종 대출 규제 등등 포함해가지고 이번 정부 뭐 거의 30번째 이렇게 많이 왔었죠. 30번째 엄청나게 막 뭐 계속적으로 뭐 30번 가까이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창 정부의 그런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집값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10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나 이런 임대로 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혹시라도 지금 정부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지금 너무 막 뭐 가계부채 엄청나게 뭐 사상 최대로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분들 중에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정부 욕할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돈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신규 아파트 살고 싶고 인프라 좋은 데 살고 싶고 뭐 주상복합 살고 싶고 학군 좋은 데 살고 싶고 욕망이 다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저기 사는데 나는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저리로 내가 받아가지고 내면서 난 저기 살 거야. 그러면서도 또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하는 거 충분히 여건이 되고 가입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내가 왜 들어? 돈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모두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돼서 전세 가격까지 폭등,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상할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없는 분들,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없고 오르면 그럼 나는 더 외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더 싼 곳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더 소형평수로 가야 되나? 나의 2년 뒤의 계획은, 나의 4년 뒤의 플랜은 그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다 망할 거야, 그것을 그냥 신앙심처럼 믿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현실 회피, 뭐 정신 승리, 무계획. 결혼을 만약에 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남자 여자 결혼하죠. 근데 결혼을 해서 내가 몇 년 뒤에 자산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월 이 정도에 내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또는 이 정도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뒤에 자산 이 정도 모으고 내 자녀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예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있는데 무슨 계획이야. 무슨 돈을 모아. 지금 카드값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이상하리만큼 무계획이신 분들 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자. 그때 가서 시간 내서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좀 솔직해지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 계획이 있으신 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방금 내가 지금은 집이 없지만 막상 지금 내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안 되지만 청약 내가 뭐 계속 뭐 부금을 넣든지 청약 저축을 내가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조건을 내가 만족시켜서 분양 청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구축이지만 난 뭘 할 거야, 돈을 지금부터 모아서 나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무주택자지만 내가 4년 뒤 10년 뒤 뭐 그렇게 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 부류. 두 번째 부류 어떻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현실을 회피하고 내 앞에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원래 4년 전으로, 원래 10년 전으로, 원래 이번 정부 초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때 가가지고 내가 기다리면 된다. 내가 그때 원하는 그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되면 그때 내가 뭐 어떻게 뭐 돈을 모아서 그때 가서 내가 뭘 하든지 그건 그때 생각할 것이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현금화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다 들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잘 살고 모두 다 평등하게 다 뭐 돈 걱정 없이 살고 다 그렇게 걱정 없이 사는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졌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대한민국 세상이 돌아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정상의 기준을 과연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걸 비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원래 기준대로 정상화로 돌아가야 된다,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거는 내 기준인 것이고요. 누가 뭐래도 제가 말씀드린 내 집 마련은 필수입니다.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해야 되고, 계획이 있다면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현실화하고 그걸 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잃는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저도 뭐 많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40년 정도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뭐 불로소득 그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산,
또 내가 대출이 한다면 대출 상환 능력, 전체적인 내가 뭐 직장에 뭐 남은 연수, 근속 연수 있죠.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이사가지 않고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진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가이든 뭐 전세 살든 월세 살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 내가 집 한 채 있다 해가지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납게 보고 그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자본주의 이렇게 돌아간다 그냥 막 계속 막 비판하시는 분들 있죠. 욕하시는 분들 납게 보고 그것도 가장 제가 문제고 이분들이 가진 오산과 오만이라고 제가 보고요. 반대로 위에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아무 계획도 없고 무계획적이고 그렇지만 그냥 기다리라는 것에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뭐 자산을 늘렸거나 투자를 했던 분들이 돈을 벌고 자산 늘려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건 나쁜 놈들이야 저거는 무조건 적폐 세력이야 저거는 투기꾼이야 뭔가 있을 거야 저거는 뭐 XX 같은 놈들이야 저런 놈들 다 죽어야 돼 증오하고 미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이것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기 결정권이 정말 중요하다. 폭등을 말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폭락을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각각 그들의 동조해가지고 일반 대중들 중에서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댓글 막 이렇게 막 남겨주시는 분들 있죠. 근데 과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제대로 한번 보시죠. 누가 과연 돈을 벌고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인기가 있고 누가 과연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고 누가 과연 책을 팔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고 누가 유튜브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나요? 선동시키는가? 아니면 선동을 당하는가? 아니면 선동을 당하는 것조차 이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수익 구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서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내가 회사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월급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언젠가 내가 회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도 나와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뭐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회사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월 현금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내가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막 기대고 그들의 말만 듣고 주구장창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런 사람 없죠, 세상에. 그것을 누가 빨리 깨닫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시기와 속도,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제가 보고요. 사람은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내 본인이 가진 주관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뭐 하나를 제가 얻기 위해서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드리고 뭐 하나를 포기하지만 얻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돼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 이런 분들은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임대를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 10가지 공통적인 뭐 생각이나 마인드, 행동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여기 핵심이 달려있다. 누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느냐 누가 여기를 깨닫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동조대에 가고 있는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박수만 쳐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 영상에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